어린 왕자와 만난 지 5일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비밀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불현듯 내게 물었습니다. 양은 작은 풀이나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는 왜 있는 거야? 그것은 내가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때 모터의 나사가 너무 꼭 죄어져 있어서 그것을 돌리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고장은 고칠 수 없을 것 같았고, 게다가 마실 물도 바닥에 나 있었으므로 사막에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해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가시는 대체 왜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하면 상대가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할 때까지 단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사를 돌리느라고 땀을 빼고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습니다. 가시 따위는 아무래도 쓸모가 없어. 꽃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응? 꽃이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잠깐 동안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갑자기 원망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꽃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가시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무서운 무기로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나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나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꽃이란?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을 한 거야. 지금 난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대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매우 더러운 물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며 기름으로 온통 시꺼매진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나는 어린 왕자의 말에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기분은 생각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엇이나 뒤죽박죽으로 알고 있어. 아주 엉망진창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실 듯한 금빛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어. 그 신사는 꽃향기도 맡아본 적이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구를 사랑해본 일도 물론 없지. 그 신사가 하는 일이란 덧셈뿐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뽐내고 있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라고. 버섯? 그래, 버섯이야. 어린 왕자의 얼굴은 분노로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꽃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어째서 그 고생을 해가며 아무런 쓸모없는 가시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꽃이 양에게 먹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그건 얼굴이 시뻘건 신사의 덧셈보다 중요한 일이야. 나의 별에는 다른 어느 별에도 없는 소중한 꽃이 하나 있어. 그 꽃이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에게 그만 덥석 먹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저씨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군가가 몇백만이나 되는 별 중에서 어느 별에 피어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 어디엔가 있다고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그런 일이 아저씨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내팽개쳤습니다. 망치도
나사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목이 마르다는 생각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모두 습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어느 작은 별에서 왔을 한 어린 왕자를 어떻게든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고 조용히 흔들면서 네가 좋아하는 꽃은 괜찮을 거야. 내 양에게 부리망을 그려줄게. 네 꽃에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그리고 또 라고 말을 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위로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기분이 풀릴지,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나라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 후에 그 꽃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이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으며 귀찮게 굴지 않는 매우 작고 귀여운 꽃들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들은 아침 풀 속에서 피어났다가 밤이 되면 지곤 냈습니다. 어느 날 어디에선가 갑자기 날아온 씨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 싹은 그곳의 싹과는 전혀 닮지 않은 싹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싹을 떠나지 않고 자라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의 씨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싹은 조금 자란 후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금세라도 기적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꽃은 푸른 방에 꼼짝 않고 들어앉아서 아름다워지려는 치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색으로 할까 고민하며 꽃 빛깔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고 이번에는 꽃잎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그 꽃은 계양귀비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얼굴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햇빛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꽃은 정말 멋쟁이 꽃이었습니다. 그에 맞게 신비스러운 몸 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님이 막 떠오를 무렵 마침내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정성 들여 몸 단장을 한 꽃은 피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졸려. 어머, 미안해요. 나 아직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 왕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나는 햇님과 함께 태어났으니까요. 꽃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꽃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온통 정신을 빼앗길 만큼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군요. 제게도 무언가 주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방금 기른 물을 가져다가 꽃에게 아침 식사를 주었습니다. 꽃은 피자마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가시를 없애려고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나의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꽃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토라진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좀 해주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어찌된 것일까? 이 꽃은 상당히 까다로운걸?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유리덮개를 덮어주세요. 여기는 몹시 추워요. 별의 위치가 나쁜 모양이에요. 내가 살던 곳에서는.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꽃이 어린 왕자의 별에 왔을 때는 씨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속이려고 2~3번 기침을 했습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된 거죠?
가지고 가려던 참인데 당신이 자꾸 말을 걸어서. 그랬더니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하여 어린 왕자로 하여금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꽃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냥 지나쳐버려도 좋을 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침내 그 때문에 몹시 슬퍼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했어. 꽃이 하는 말은 대충 들으면 되는 건데 꽃은 바라보는 거야. 향기를 맡으면 되는 거고 그 꽃은 나에게 별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었지. 그런데 나는 그걸 즐거워할 줄 몰랐어. 꽃이 가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언짢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꽃을 가엾게 생각해야만 했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꽃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꽃이 하는 일로 그를 평가했어야 하는데 그 꽃은 내게 향기를 주었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했어. 꽃이 사소한 불평들을 늘어놓은 건 정말로 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걸 눈치채어야 했어. 꽃들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어린 왕자는 너무나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이 이동할 때 철새떼와 함께 그의 고향별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깔끔히 청소했습니다. 공들여 활화산의 그을음을 털어내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불을 뿜는 화산이 2개 있었습니다. 그 화산은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 매우 편리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화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말한 대로 그것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왕자는 잠자는 화산도 청소해야 했습니다. 화산이란 청소를 잘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연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화산의 폭발은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구에 있는 화산을 청소해 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화산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안겨줍니다. 어린 왕자는 슬픈 마음으로 나머지 바오밥 나무의 싹들을 뽑았습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하던 그런 일들이 그날 아침 따라 유난히 어린 왕자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별의 표시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 했습니다. 그런 어린 왕자의 눈에는 금세라도 눈물이 넘쳐 흐를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요. 꽃은 가까스로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손에 쥔 채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꽃이 어째서 이렇게 온순해졌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내 잘못이에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나도 그렇지만 당신 역시 바보였던 거예요. 부디 행복하세요. 이제 그 유리덮개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대단한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에요. 밤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꽃은 걸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2~3마리의 벌레는 참아야겠죠. 나비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비가 아니고 누가 나를 찾아봐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테니까요. 큰 짐승이 와도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내게도 가시가 있으니까요. 꽃은 이렇게 말하며 네 개의 가시를 순진하게 보인 다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세요. 어서요. 꽃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 이웃에는 소옥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그 별들을 하나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붉은 천에다 흰 단비털을 붙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검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즉, 임금님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임금님은 이제야말로 누군가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 앉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임금님의 흰 단비털 옷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 앉으려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가만히 선 채로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했던 어린 왕자는 자연스레 하품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하품을 하지 말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나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사람이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하품하는 모습이 재미있구나. 자, 다시 한번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폐하,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노라.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에는. 임금님은 말을 하다 말고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착한 임금님이었으므로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장군에게 물새가 되라고 명령한다면 그 장군이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장군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령하노라.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길게 늘어져 있는 흰 단비털 옷의 자락을 점잖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임금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것일까요?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라. 명령한다.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폐하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임금님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요? 임금님은 천천히 자신의 별과 다른 별을 쭉 가리켜 보였습니다. 저 모든 것을 말입니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을 모두 다스리지. 임금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별들이 모두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나요? 그렇고 말고. 나는 무질서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이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별에게 명령하여 하루에 해가 지는 광경을 44번뿐만 아니라 72번이라도 100번, 아니 200번이라도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온 자기의 작은 별이 생각나서 슬픔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임금님께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한다면 슬픈 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한다든가 물새가 되라고 명령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장군이 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에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폐하 쪽이지요.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맞았다.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시켜야 하느니라. 임금이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지. 만약 네가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백성들은 복종하기는커녕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무리한 명령을 하지 않기에 모두를 내게 복종시킬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해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일은요? 한번 묻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해가 지는 광경은 보여주마. 내가 명령하지. 그러니 해가 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자. 그것이 나의 정치 요령이거든. 그때가 언젠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헛기침을 하고 큰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좋겠군. 이제 두고 보렴. 모든 일이 나의 명령대로 될 테니.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도 좀채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점점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군요. 저는 다시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떠나지 마라. 신하 한 사람을 얻게 되어서 우쭐해 있던 임금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떠나지 마라.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무슨 대신인데요? 옳지. 법무 대신을 시켜주겠노라. 하지만 재판해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나의 나라를 돌아본 일이 없다. 이젠 너무나 나이를 먹어서 걷는 것도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마차를 둘 장소도 없다.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살펴보았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몸을 구부리고 별의 건너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신을 재판하도록 하여라. 그대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일 그대가 훌륭하게 그대 자신을 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니라. 자신을 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의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밤이면 무엇을 하는지 각착각착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온다.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하라. 그대는 이따금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좋다. 그러면 그 쥐의 목숨은 그대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러나 재판을 할 때마다 특별 사면을 내려 사형을 면제시키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야 하느니라. 저는 사형에 처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아니, 가지 마라. 어린 왕자는 이미 여행 채비를 끝내고 있었지만 늙은 임금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려면 저에게 복종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를테면 제게는 이별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꼭 알맞은 명령 같습니다만.
임금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약간 주저했지만 이윽고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다시 서둘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를 나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임금님은 모든 것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뽐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란 참으로 이상하구나. 어린 왕자가 첫 번째 별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 나의 참미자한 사람이 오는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쳤습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란다. 내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답례를 하기 위한 모자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면서도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를 쳐봐라. 허영심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은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임금님의 별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또 박수를 쳤습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이번에도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5분 동안이나 박수치는 놀이를 했더니 점점 실증이 났습니다. 그 모자 자꾸 벗고 쓰려면 힘들지 않나요?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에게는 칭찬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숭배하고 있느냐?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숭배한다는 것이 뭐지요? 숭배한다는 것은 말이야,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며 가장 부자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란다.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얘야,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든 진심으로 나를 숭배해다오. 아저씨를 숭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저씨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꾼과의 만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 왕자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술꾼은 빈 술병과 술이 가득 들어있는 술병을 앞에 쭉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계신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다. 술꾼은 금세라도 울 듯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왜 술을 마시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습니다. 있다니 무엇을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불쌍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술꾼은 눈을 내리깔며 비밀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위로해 줄 셈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묻기가 곤란해진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이란 정말로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바쁜 듯 어린 왕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녕,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사업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3에다 2를 더하면 5, 5에다 7을 더하면 12, 12에다 3을 더하면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다 6을 더하면 28. 거참, 담배에 불을 붙일 틈도 없군. 26에 5를 더하면 31. 잘 돼가고 있어. 이것으로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이라니 무엇이 5억인가요? 응? 아직 거기에 있었니? 5억 100만이란. 그야. 아니, 넌 알 것 없다. 어쨌든 난 일이 너무 바빠.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시시한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2에다 5를 더하면 7. 무엇이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묻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린 왕자가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54년 동안 이 별에 살아오면서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은 단 3번뿐이다. 처음은 22년 전의 일이야. 어디에선가 풍뎅이가 날아왔지. 어찌나 어지럽게 붕붕거리고 다니던지 덧셈을 4번이나 틀려단다.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어. 신경통이 심해서 앉으나 서나 견딜 수 없이 아팠기 때문이지. 나는 운동 부족이야. 산책할 틈이 없으니까 말이야. 나는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있거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방금 전에 내가 분명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무엇이 5억이에요? 사업가는 도저히 어린 왕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이다. 파리 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야.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금빛으로 빛나는 것. 게으름뱅이들을 멍하니 공상에 잠기게 하는 작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지. 아, 알았다. 별 말이군요. 그래, 맞다. 별이야. 5억이나 되는 별들로 무엇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이지. 나는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숫자는 틀림이 없단다. 난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 아니요, 그 많은 별들로 무엇 하느냐고요. 뭘 하느냐고? 네. 무엇 하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요전에 만났던 어떤 임금님은 별을 가지지 않아. 임금님은 별들을 다스리는 거야. 가지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매우 다른 거란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별을 가지고 있죠? 별을 가지면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되는 게 왜 필요한데요? 누군가가 어떤 별을 발견하면 내가 그것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한 거지. 어린 왕자는 이 사람도 술꾼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린 왕자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가질 수 있죠? 넌 별들이 대체 누구 거라고 생각하지? 마침내 사업가는 짜증스러운 듯 어린 왕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내가 제일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야.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네가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네 것이다. 누구의 것도 아닌 섬을 발견했다면 그것도 네 것이다. 또 네가 처음으로 어떤 좋은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것으로 특허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별은 내 것이야. 별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은 없거든.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별을 가져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관리를 한단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세어보고 다시 세어보고 하면서 말이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도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목에 감고 다녀요. 또 만약에 꽃이 내 것이라면 그 꽃을 따서 어디든 가져갈 수 있지요. 하지만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그러나 은행에 맡길 수는 있단다. 그야 무슨 소리예요? 작은 종이에다 내 별의 수를 쓴 다음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잠그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지. 어린 왕자는 그것이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어른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는데 꽃에게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가지고 있지요. 일주일에 한 번 그을음을 털고 대청소를 해요. 불을 뿜고 있지 않은 화산도 청소를 해야 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잖아요?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왜 별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가지려만 하는 걸까? 5번째 별은 매우 흥미로운 별이었습니다.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을 켜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있기에도 좁아 보였습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어린 왕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임금님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이나 사업가보다는 나은 셈이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어. 가로등에 불을 켜는 일은 이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야. 그것은 꽃 한 송이를 활짝 피우게 하는 일과 같아. 가로등에 불을 켜지 않으면 꽃도 오므라져 버리고 별도 빛나지 않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야. 그리고 참으로 쓸모 있는 일이지. 어린 왕자는 별에 발을 들여놓으며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 어째서 지금 가로등에 불을 껐어요? 명령이거든.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무슨 명령이요? 가로등에 불을 끄라는 명령이지. 좋은 저녁이구나. 안녕? 하고 말하며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또 불을 켰지요? 명령이기 때문이야.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하고 말하며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은 또 가로등에 불을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둑판 무늬에 빨간색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직업이란다. 옛날에는 이치에 맞았는데 말이야.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불을 켰었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었는데 그럼 명령이 바뀐 모양이로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다. 바로 그것이 문제야. 이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바퀴를 돌게 되었단다. 그래서 나는 1초도 쉴 수 없게 된 거야.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가 꺼야 하니까. 참 이상하네. 1분이 하루라니.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다. 우리는 벌써 한 달이나 이야기를 한 거야. 한 달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까 30일이 지난 거지.
좋은 저녁이구나. 안녕.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은 가로등에 불을 켰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자기의 별에서 앉았던 의자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몇 번이고 해 지는 것을 보려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 난 언제나 쉬고 싶단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만 걸으면 별을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걸으면 언제나 해님을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쉬고 싶은 만큼 낮이 계속 될 거예요. 그렇게 해보았자 내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단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일이거든. 그래요. 정말 안 됐군요.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은 가로등의 불을 또 껐습니다. 어린 왕자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임금님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이나 사업자에게는 업신여김을 받겠구나. 하지만 내게 우스꽝스럽지 않게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것은 저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테지. 어린 왕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휴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 별은 너무나 작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장소도 없는 별인걸.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아름다운 저녁 놀로 물드는 그 축복받은 별을 못 잊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번째 별은 가로등을 켜는 아저씨의 별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습니다. 그 별에는 굉장히 큰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 탐험가로구나. 늙은 신사는 어린 왕자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조금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늙은 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늙은 신사가 말했습니다. 지리학자요? 그래. 강이나 바다, 마을, 산,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리는 학자지. 정말 재밌는 일이네요. 그런 것이 진짜 일이에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멋진 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별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별에는 바다가 있나요? 바다라고? 글쎄다.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조금 실망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산은 있나요? 그것도 알 수가 없구나. 하고 지리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럼 강이나 마을이나 사막은요? 그것도 모른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그야 그렇지.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란다. 지리학자와 탐험가는 거리가 멀어. 지리학자는 바다나 강이나 마을이나 산이나 사막을 돌아다니지 않거든.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돌아다닐 틈이 없는 거지. 늘 사무실에 틀어박혀 떠날 수가 없단다. 다만
탐험가가 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는단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성실한 인간인지 어떤지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지. 어째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이 엉뚱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말이야. 탐험가가 마구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곤란한 일이지. 어째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어째서라니? 술 취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둘로 보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술주정뱅이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두 개가 있다고 적게 되지 않겠니?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좋은 탐험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리학자는 훌륭한 탐험가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직접 가보시나요? 아니. 직접 가지는 않아. 그런 것은 성가신 일이거든.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을 몇 개 가져오라고 부탁한단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너는 먼 곳에서 온 훌륭한 탐험가가 아니냐? 네가 살던 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습니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일단 연필로 써 놓았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가지고 오면 비로소 잉크로 쓰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해 보렴. 지리학자는 몹시 고대하는 듯 말했습니다. 제 별은 별로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있어요. 불타는 화산이 2개, 잠자는 화산이 1개예요.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아,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 지리학자는 꽃에 관해서는 쓰지 않는단다. 어째서요? 아주 아름다운 꽃인데. 꽃이란 덧없는 것이거든. 덧없다뇨? 지리학 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란다. 가장 중요한 것이 쓰여 있는 책이란 말이지. 이것은 한 번 쓰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도 거의 없고 넓디 넓은 바다의 물이 다 말라버리는 일도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을 쓴단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말참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화산도 언젠간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화산이 잠들어 있든 잠을 깨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산 그 자체야. 산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예요? 한번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대답을 듣고야 마는 어린 왕자가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란다. 그럼 내 꽃도 언젠가 사라져 버린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아, 꽃이 그렇다니.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오직 4개의 가지밖에 없는 꽃을 두고 난 혼자 떠나온 거야.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스러웠고 꽃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기운을 되찾고 재차 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느 별을 구경하는 게 좋을까요?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니까요.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아주 유명한 별이니까.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멀리 남겨두고 온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